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빨리 가서 16주차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일은 좀 사실 버겁습니다. 영자를 가르친다는 것도 어렵고 또 그 관련된 학문적인 것을 집어넣어 주는 것도 그것도 좀 만만하지 않고 또 그때 시간 문제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take it easy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냥 책을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이제 그 포인트 좀 잡아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요소 시장을 공부할 때 보통 우리가 꼭 기본적인 것은 파생 수요가 뭔가 derive와 contrive 되는 예를 들어서 구두 수성공이나 가죽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구두를 사야지 발생한다 정도 알려드렸고 non competing groups 그러면 엔지니어하고 테크니션하고 스킬드 레이버하고 언스킬드 레이버는 서로 다른 집단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도 그게 같아지지 않는다. 고수 수준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시장이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봐주고 그러면 이제 누가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경제에서 말하는 완전 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냐 물으면 그거는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그것을 왜 공부하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일종의 벤치마킹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배분이 최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문 제가 책을 읽겠습니다. 그냥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용 우리말로 설명하고 영작을 읽어드리면 차라리 그게 뭐라 그럴까 영작 비슷하게 되니까 완전 경제 최대 장점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 한계비용이 같은 거고 최대 단점은 완전 경쟁의 경우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상 이윤은 있는데 정상 이윤은 기업가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는 거예요. 소소득으로.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라든지 기업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걸 많이 얘기 듭니다. 그래서 What is the merit and demerit of perfect competitive market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의 장점과 단점 무엇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The merit is optimal allocation resource. 그 장점은 최적의 자원 배분을 달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merit may be the shortage of investment funds for R&D activities. 그래서 단점을 얘기하면 demerit, shortcomings 뭐 여러 가지 있죠. R&D를 할 투자 지원이 적어진다는 얘기인데 due to the normal profit, 그러니까 정상 이윤이라고 그러면 초과 이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excess profit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이윤이 있느냐? 기업가가 임금 이자 지대율 주고 남는 걸 자기 이윤으로 가져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Most firms invest with excess profit.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But the price is equal to marginal cost in the competitive market. 완전 경쟁은 P가 MC랑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수요 곡선이거든. 그 자체가. 그러니까 MRMC가 같아지는데 초과이윤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Which imply no excess profit at the break-even point. 손익분기점에서는 초과이윤이 없다 그런 얘기고. Why is the monopoly criticized in terms of economic activity?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 모노폴리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가 가격은 높고 수량은 적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완전 경쟁 시장보다. 그래서 답은 as compared with the perfect competition, 완전 경쟁에 비교하면 monopoly firms, 독점 기업은 produce less output with higher prices. 높은 가격으로 산출량을 줄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Put it another 다르게 하면 the price greater than the marginal cost. P가 한계비용보다 크고 thus there emerge deadweight loss. 자정 손실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 가격을 벗어나면 비효율적이고 자정 손실이 생긴다 그런 얘기고 자정 손실이 생기는 부분은
소비자인이나 생산자 인위가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똑같은 얘기예요. 사회부생을 극대화한다는 얘기는 소비자 생산자의 합계를 극대화한다는 얘기고, 다르게 얘기하면 데드웨이트 로스를 최소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3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런 얘기예요. 독점하고 수요 독점이 있는 것을 쌍방 독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도 파레토 취직이 실현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그 대응 방안을 알려 드린 겁니다. 면접이나 시험 볼 때 글자를 보지 말고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독점은 어떻게 되고 수요 독점은 어떻게 되는데, 만약 거기서 시나리오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경우에는 파레토 취직이 될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왜 상방 독점을 물어보냐 그렇게 물어보면, 누가 궁금해하면 독점은 예를 하버주가 있을 겁니다. 미국 하버주가 대표적으로 독점인 경우는 자중손실 생기고 한 거고, 수요 독점은 영국의 로빈슨이 완전히 독점의 모든 것을 불안정 경쟁으로 보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분석하다 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3차 가격 차별하고 수요 독점적 차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 가격 차별은 수요자가 다른 집단이어서 가지고 서로 전매가 안 될 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높은 가격을 매기고 탄력성에 민감하지 않으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그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가격 차별이고, 수요 독점적 착취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섬이 있는데 땅이 배런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풍랑이 세가지고 어업도 못할 경우에는 거의 구리공장에 있으면 이 노동자를 다 수요 독점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완전 경쟁보다 고용량도 줄어들고 임금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질문은 뭐냐면, is it still possible to achieve the product efficiency in the context of bilateral monopoly? 그러면 쌍방 독점화에서도 여전히 파레토 체제를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일종의 독점은 가격이 높고 독점은 가격이 낮으니까 박인을 잘하면 파레토 체제를 쓸 수 있다, 그렇게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자동차 생산이 모듈로 바뀌게 됐어요. 모듈이 뭐냐면 탱크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그것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부분을 떼어내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듈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옛날 기술 배울 때는 그 기계를 분해해가지고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런 모듈 프로덕션이 되면 뭐냐면 완성차 생산자들은 조립만 하고 비슷해온 이런 큰 게 만드는 겁니다. 그 자체를. Yes, 물론이다. 가능하다. It is possible to strike Pareto efficiency. 파레토 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한데, we must strike, hit, achieve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If both parties reach an overall consensu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집단 교섭을 통해서 전반적인 합의에 도달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A monopoly seller charge a higher price compared with those sellers of competitive market. 그러니까 독점적 공급자는 완전 경쟁에 비하여 가격을 높이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A monopolistic buyer pays a low price compared to those buyers of competitive market. 수요 독점자는 완전 경쟁 시장의 경우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If both parties endeavor to reach parity efficiency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그러니까 그래서 집단 교섭을 잘해가지고 파레토를 달성하려고 보면 it's quite possible to attain Pareto efficiency. 파레토 최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module production of a motor car industry well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bilateral monopoly between motor car firms and its ancillary ones. 이거 다 붙여서 가르친 겁니다. 이건 사실 경영학 문제인데, 경영학에서 취급하는 것의 일종인데 제가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자동차 생산에서 모듈 생산은 그 자동차 생산업자와 부품 생산업자 간의 쌍방 독점의 중요성을 잘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한 20년, 30년 전에는 독점을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수요 독점을 물어보다가 한 5년, 7, 8년 전부터는 쌍방 독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이 지금처럼 모듈 생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부품업체의 힘이 커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독일의 부품업체가 뭐예요? 자동차에. 보쉬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자동차 크게 나누면 모듈화 10개로 나눠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과점 시장의 특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말로 쓴 거는 그렇게 과점이 뭐냐? 서너 개밖에 없다. 기업이. 그럼 인터디펜던스가 무척 크다. 그러면 불확실성도 크다. 그러면 담합을 하느냐, 넌 콜루시브 하느냐, 기타 모형이 있다. 담합을 하면 명시적으로 하면 카르텔 같은 거고, 묵시적으로 하면 가격 선도 모형, 프라이스 리더십 모형이고, 그 다음에 담합을 안 할 경우에는 수량 가져가면 크로노 모형이고, 가격 가져가면 베르트랑 뭐 에즈워드 그런 게 되고, 보통 이제 수량할 때 많이 물어보면 크로노까지만 물어봐요. 그냥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노 모형 할 때 퍼스트 컴 먼저 간 사람이 100 중에서 50을 가져가고 나머지 25 가져가고 10 이렇게 나눠 가져가는 거고, 크로노 내시를 같이 쓰는 얘기 둘 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말 쓰고, 또 물어볼 때는 그것이 파르텔 최적이냐 물어보면, 왜냐면 P가 MC가 돼야 되는데 컨젝츄얼 베리어블을 가격으로 보면 P가 MC가 되는데 양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아니다 그런 거고, 그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게 되면 등이윤선 가지고 슈타케베크 모형이 있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등유선 혹시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게 뭔지 잘 모르면 산의 등고선과 같은 개념이 유사한 개념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이게 시험도 뒷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앞에서 내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뭐냐면 저거죠. 컨테스트블 마켓가 뭐냐. 그렇지 않으면 엔트리 베리어 리미팅 프라이싱이 뭐냐. 그리고 게임 이론 같은 걸 많이 내죠. 그냥. 영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영작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서. 오랜만에 market consistency for large firms. 여기까지만 하면 과점 시장이라는 것은 세 개 내지 네 개 커다란 기업이 구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Which exert their market powers like the big three of automobile companies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빅 3 같이 포드, GM, 크라이슬러 같이 시장의 지배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케트 파워도 되고 마켓 레버리지도 똑같은 말입니다. 레버리지가. There is no general theory due to the mutual interdependence and the inherent uncertainty. 쉽게 말하면 상호 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럴 땐 내재적인 inherent를 쓰는 겁니다. 일반 이론은 도출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I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different kinds of cases. 세 가지 다른 경우로 보는데 컬러시브 모델 담합하는 경우, non 컬러시브 담합하지 않는 경우, and other models 나머지다. other는 여기는 remaining이나 residual이나 뭐 그런 뜻이죠 그냥. The first case is divided into price leadership model and cartel. 첫 번째 모형을 담합하면 가격 선도 모형이냐 카르텔이냐 나뉘어지는 거고, whose bases are implicit and inexplicable among relevant 이제는 자기들 회사들 간에 묵시적으로 하느냐 명시적으로 하느냐 차이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리더십 모형은 쉽게 말하자면 silence gives consent, 뭐 침묵은 동의를 준다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The second case is 담합을 하지 않는 경우는 classified conjectural variation. conjecture이 기준되는 그 변화, 뭘 기준으로 보냐면 quantity, 수량으로 보느냐, or price로 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The current Studebaker models belong to the former case.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꾸르노 모형이나 스타데베르크는 앞에 속하는 거고, whereas the Bertrand and Edgeworth models belong to the latter. 에즈워드나 베르탄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other models comprise entry barrier limit pricing, the contestable market, and the game theory. 제가 왜 진입저지가 앞에 쓴지 모르겠어요. 순서대로 따지면 아마 contestable market가 앞에 가고 entry barrier이 다음에 오고 게임 theory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선입견으로
엔트리 베리어 리미팅 프라이스를 물어보기가 시험에 물어보기 쉽죠, 비교적. 그리고 제가 이제 필드 워크라 그래요. 무슨 산업을 공부할 때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엔트리 베리어 프라이스를 일본이 할 때 우리가 옛날에는 속수무책이었나 보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선박에다 데크레인이라고 크레인 설치하는데 가격을 낮춰버린다든지 베어링 같은 것도 그러죠. 베어링 동그란 것도 일본이 우리가 생산하려면 가격을 확 낮추는 수가 있죠. 그 자체를. 5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꾸르론 내시 균형은 오로지 파르트 이피션트하냐 그런 얘기인데 그, 그 그림을 보고 여름에 그림도 못 그리기가 더 힘드네 조금요. 그냥 말로 해도 그냥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P 이꼴 세로축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30이라고 주면 세로축의 절편이 30이고 그림이 이렇게 가로 세로가 30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MR은 기울기가 2배가 되니까 그냥 뭐라 그러나 Q 이꼴 마이너스 2 그 P 이꼴 그렇게 기울기가 2배가 됩니다. 그게 그려지고 가로 세로 복점이라고 쓰면 이쪽을 또 그어서 이제 MR이 만나는 점을 A라고 그러고 요 A점을 우리가 이제 끌어오는 내시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 작은 절편이 만난 점에 연결시킬 때 우리가 계약속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속선을 안 가르쳐 드렸을 것 같은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에즈더 몰리박스에서 가로축에 뭐 X에서 Y질 나타내도 좋고 뭘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좋아요. 이게 자동차도 되고 뭐도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원점의 갑돌이라고 그러고 저쪽에 원점의 을순이라고 그러고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이쪽에는 원점이 저쪽에 그려지니까 무차별 곡선이 만난 점을 연결하는 걸 우리가 계약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약 곡선이 있을 때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코어라고 그래요. 코어. 그리고 코어고 코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둘, 넷 많아질수록 작아져요. 그래서 경쟁적 균형은 나중에 파레토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그냥 영어라고 영어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냥 부차적으로. If someone allocates 5 portions or pieces of lean and fat to Peter and Mary respectively, it is essential for them to carry out voluntary exchange. If their tastes are not identical, 그러면 if someone, 어느 누군가가 allocate, 나눠주는데 5 portions of lean and fat는 살코기의 비계덩어리를 피터와 메리에 나눠줬을 때 it is essential for them to carry out voluntary exchange. 그들이 자발적 거래를 하는 것이 좋은가? If, 만약 their tastes are not identical, 그들의 선호도가 다르면. 그래서 예를 쉽게 들면 피터는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어하고 메리는 모델이 되고 싶어하면 피터가 바보가 아니라면 살코기를 메리한테 주고 비기전을 받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받냐면 두 사람의 한계 대책이 같아질지니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는 marginal rate substitution XY for Peter가 같아지는 거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을 우리가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그러고 생산 가능의 접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계약곡선의 개념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는 거고 무효의료는 왜 설명하냐면 두 나라의 생산곡선이 다르면 그 마지노 레이트 오브 트랜스미션이 달라지는데 무효가 같아진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효이 좀 힘드니까 그 전 단계를 쉽게 가르칠 때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돌이의 울순이가 있는데 살코기 비계 덩어리를 5조각씩 주었을 때 갑돌이는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어하고 그 을순이는 슬림이나 스키니 하게 되기 원하니까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살코기를 주고 비계를 받으면서 주관적인 만족이 같아질 때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그냥 바이더 세임 어널러지 하게 되면 두 나라의 한계 전환율이 다르겠지만 무효는 같아진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구순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 김에 제가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The Kuroneshi 균형이 shows, 이걸 읽겠습니다, 그냥. Kuroneshi 균형은 shows that the form adjusts to the decision making of other firms. 다른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르는데, with conjecture variation of quantity, 수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nother feature may be both parties are followers.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경쟁할 때는 둘 다 리더인 경우, 하나가 리더고 따라가는 사람, 반대인 경우 둘 다 following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건 둘 다 following 경우만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맞는 점이 있을 때 대각선적 반대편이 둘 다 리더인 경우고 양쪽 끝에 있는 거는 다시 하나가 선도자 하는 추종자 반대인 경우가 됩니다. Figure 4.5 shows the output of water with no production cost. 생산비가 안 된다면 whose demand quantity is Q equal minus P plus 3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Q equal minus P 하고 For the producers of competitive 완전 경쟁 시간 이제 얘기를 합니다. They produce 30 units. 생산비가 안 되니까 30을 생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A monopoly produced output will be 15 units because the slope of margin revenue is twice steeper compared with that of demand curve니까 그러니까 한계 수입 곡선은 길이가 2배가 되니까 15만큼 생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For the produced duopoly market, 복점일 때에는 each per output is 10 units. 그러니까 그 교차점을 수식을 풀게 되면 10 더하기 10이 되니까 20단위가 되는 thus total output will be 20 units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 intersection point of the reaction curves is called Kuroneshi equilibrium. 그래서 만난 점을 그러니까 마지널 웨이 한계 수익 곡선이 만난 점을 우리가 Kuroneshi 균형이라 그런다 그럽니다. But contract curves drawn between small intercepts on the horizontal axis and vertical axis는 그러니까 한계 수익 곡선이 지나가는 그 절편이 연결한 것이 이제 저게 계약 곡선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 shows that Kuroneshi equilibrium is not parity finish. 계약 곡선이 있어야지 팔도 추적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conjectural variation을 그러니까 수량을 안 보고 가격을 봤을 때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가 MC는 같아지니까 파레토 추적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에서 답을 부연해서 쓴 겁니다. If one follows the Edgeworth model, 베르트랑도 두 개 있어요. Which adopt price as conjectural variation. 그러니까 그 기준치로 가격을 보게 되면 price will be equalized with the marginal cost. price는 한계 비용과 같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Under this circumstance, 이러한 경우에 Edgeworth equilibrium parity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제가 했어요. 그리고 6번은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기 전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독점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높고 수량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독점적 경쟁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완전경쟁 수평이고 독점이 내려오는데 과점이 그 중간이 되면 독점적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수평인 것과 독점적 경쟁 수곡선의 중간 정도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것은 수평에 가깝게 됩니다. 수평에 가깝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 LAC 곡선이 내려올 때 우리가 옵티멈 스케일이나 미니멈 이피션트 스케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최적 규모나 최적 산출 규모라고 그랬는데 그 산업이 장기화되면 거기서 수요 곡선이 만나니까 수요 곡선이 AR, MR이 되고 LMC가 거기를 지나가고 거기서는 또 최소 효율 규모도 만나요. 그냥 SMC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데 그 독점적 경쟁은 독점적 경쟁시의 특징을 설명하다 시험 문제를 누가 그렇게 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독점 시장하고 어떻게 다르냐, 독점자는 전 시장에 자기의 영향을 행사하는 데 반하여 독점적 경쟁 시장을 가진 생산자는 세그멘티드 마켓 아니면 니치 마켓에서 자기의 그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독점이 나쁜 것처럼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유시설이 있으면 그건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이 전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제품 차별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어느 정도의 대가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게, 그걸 이제 보여줄 때는 LH 커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독점은 수요 곡선이 가파르니까 탁 만나는 점이 있으면 최적 규모에서 거리가 먼데, 독점적 경쟁은 좀 비스듬하니까 그러니까 플랫해진다 그죠. 만나는 점이 있는데 최적 규모, 그러니까 최적 규모는 밀리미터 스케일에서 거리가 이제 U 시설이거든요. 익세스 커패시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것은 있더라도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렇지만 유효시설이 있더라도 그거는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켜, 제품 차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 영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영작. The demand curve marginal cost in the long run.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독점적 경쟁 기업의 수요 곡선은 이제 tangential with long run average cost. 그러니까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완전 경쟁은 수평이니까 제일 밑에서 만나는데, 이게 독점보다는 더 가까이, 옵티멈 스케일이 가까이 가는데 하여튼 그 규모 경제가 있는 부분에서 탄저 시장에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re's no difference with the perfect competitive form to be located at the break-even poin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LAC랑 수요랑 만나면 수요가 AR이니까 수평일 때는 그 결과적으로 초과 이윤이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손익분기점에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break-even. Put this another, 다르게 설명하자면 the excess profits margin monopoly competitive firms may be wiped out due to the new entries of firms. 만약 새로운 기업이 계속 진입한다면 이게 없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익세스 프로핏이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수평으로 가면서 그렇다는 얘기도 되고, 점점 그 탄저시는 부분이 최적 산출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One of the demand monopoly competition may be the emergence excess capacity. 그래서 그 독점적 경쟁의 단점을 하나 예를 들자면 유시설이 있는 거다. Because the demand curve is tangential to the left side of the optimum scale. 최적 규모의 왼쪽에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때 optimal scale도 되고 minimum efficient scale도 되고 봤습니다. But the magnitude of such an excess capacity is much smaller compared with the dead monopoly. 독점에 비하면 그 excess capacity가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Such an excess capacity may be interpreted. 이런 유시설은 어떻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냐면 as the extra cost of meeting the demand for differentiated product. 제품 차별화한 제품을 원하는 사람 요구를 충족하는 거죠. meet는 satisfy보다 조금 고급입니다. 요보다 더 고급은 cater for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가 음식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는 겁니다. derived demand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식 영어고 영국 사람은 contrived demand라고 하니까. 근데 전혀 다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영국 사람은 부트세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부트세일 그러면 집에서 버리는 게 트렁크에 갖다 파는 거고, 또 몇 가지 틀린 게 있어요. 뭐 비스킷을 영국 애들은 쿠키라고 그래요. 또 보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나. 제일 심한 게 사채 시장이에요. 미국은 CURB라고 하거든요. 사채 시장이 은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이윤이 높고 그냥 돈을 받는 건데, 영국에서 CURB라 쓰면 이게 무슨 말이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커브 그러면 restrain, 제약으로 알고, 사채 시장 그 사람들은 KERB라고 쓰더라고. KERB. 그리고 스펠링 자체가 크게 다른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워 같으면 미국은 PLOW라고 영국은 PLOUGH 그래요. 그냥 그 플라워는 그런 거죠. 추수하기 전에 밥 가는 거잖아요. 플라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한 거 영작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demand for a factor production, 어떤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that results from demand for the product, 그러니까 그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로의 결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is called 뭐라 부르냐면 derived 수요, 파생 수요라고 불린다 그런 얘기예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 the demand of the shoemaker to a shoe leather, 그러니까 구두 수정공이나 구두에 대한 그 가죽에 대한 것은 arise 발생하는데 leather 그러면 비슷한 feather죠.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그런 얘기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그런 얘기죠. 그냥. When there emerges demand for shoes, 그러니까 구두를 누가 사야지 구두 수송공이나 가죽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파생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많이 안 가르쳤어요, 사실. 그리고 영국은 이상하게 또 그걸 하더라고 보니까 하고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파생 수요가 중요하죠.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 같으면 그 생산 요소 시장이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도 이동이 되고 또 서비스 같은 것은 원래 노동이 이동이 안 되는데 미국에서 엑셀을 찍어서 뭐 저기 인도에서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되니까 그쪽이 활발해지는 겁니다. Most production factors are used for production of final goods. 그래서 생산 요소는 최종 재산 as shown in the circular flow of nation. 국민 속의 순환의 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은 프랑스의 깨네고 깨네가 경제학자 아니고 원래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의 외과 집도위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뭐 갈릴레오도 그렇고 다들 그게 특권인 게 그 연구를 많이 하면 특권을 저걸 줬다 그러잖아요. 인체 해부하는 거. 사람 몸을 네가 가서 해부하라 가지고. 이 서전이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걔네는 저걸 본 거예요. 경제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국민소득 순환적 흐름이나 투입 산출 분석이라고 해요. 인풋 아웃풋 애널리시스 같은 거를 처음 시작한 것 때문에 걔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칭송을 들어보니까 뭐 고전학파도 꽤나 훌륭하다고 그러고 칼막스도 그렇고 케인즈도 그렇고 왜냐하면 기업이 재화를 팔고 가게는 생산소를 팔면 반대 방향으로 소득이 흐르는데 기업은 레비뉴를 받고 생산소에서 팩트인컴을 받는데 감가상각이 없다면 생산물이나 생산소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빠지는 게 있으면 저축이고 리퀴지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인젝션은 저축이니까 저축과 투자가 일치하면 균형 국민소득이 모형이 일으키는 것이어서 그래서 가로축의 국민소득을 나타내고 총수를 새로 나타내면 아무 제약이 없은 총공급이 45도를 지나가게 돼요. 그냥 C 플러스 S가. 그럼 총수는 C 플러스 I가 되는데 C를 지우면 I 플러스 S가 되잖아요. 그게 만나의 균형 국민소득이거든요. 근데 완전 고용이 오른쪽에 있으면 뭐 총수요는 총공급은 1000인데 수요는 700이니까 유수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준 거고 케인즈가 그걸 보여줄 때는 세이브 업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급은 수요를 창조하면 아무 문제가 안 사는데 재고가 남게 되면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남은 걸 보여줌으로써 고전학파 이론은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림을 여기다 안 그리고 어디다 그렸을 거예요. 하도 중요했어. 아무 책이나 보면 다 나와요. 국민소득 순환 그런 보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럼 그거 가지고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거기서 아까 얘기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파생 수요가 뭐냐 물어보는 거는 뭐 무경쟁 집단이 뭐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임금이자 지대 이유는 섹터별로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급 구성 올라가는데 소득 효과가 커지면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더 일하고 싶냐고 여가를 지르고 싶으면 공급이 올라가다가 꼬부러집니다. 백워드 밴딩 서플라이 커버가 돼.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the substitution effect is always negative 그러면 대치 효과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inverse relation 그러니까 가격의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건 대치 효과는 아무 문제를 안 가져오는데 가격 효과에서 문제를 가져오는 말썽꾸러기가 뭐냐 뭐 먼키 펀치라고 그러죠. 거시경제학에서는 그게 원숭이 펀치라고 그러는데
몰라요. 원숭이 펀치를 맞아보지 않아서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는데 뭐 캥거루 펀치는 되게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호주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마디 하는 거죠. 교란이 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저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임금이자 지대 이혼 그거는 공부하기 쉬워요. 그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건 시험 문제 낼 때 교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고 싶으면 요소시장에 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요소시장이 참 어려운 게 이윤국대와는 마찬가지 시장 원리인데 비용국서와 이윤국대 합쳐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가르쳐주면 되는데 학생들은 이걸 외우다 보면 이게 헷갈리게 외우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도 될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서 다 했고 자녀란 게 되면 알아요. 레지듀얼이 자녀예요. 임금이자 지대 이윤 중에서 이윤은 레지듀얼한 거다. 그럼 뭐가 또 레지듀얼이냐면 국제 수입해서 경상 계정이 있고 금융 계정이 있고 기타 계정이 있어서 우리가 뭐 수출을 1,500불 했는데 수입을 2,000을 했다면 모자라면 자본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안 맞으면 에러 점미션 같은 게 레지듀얼입니다. 그리고 재고는 일종의 레지듀얼이죠. 그 레지듀얼. 영어로 쓴 거 읽겠으면 제가 말한 거 부분을 다 영어로 썼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미시를 다 가르치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앞에 기초이론하고 소비재료는 있는 대로 좀 가르쳐 놓고 큰 그림만 딱딱 넣어주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이제. Circle for National Income, 제가 영작한 거니까 여러분도 영작했다고 들으세요. If an economy consists in households and firms without government and foreign sectors, 어떤 경제가 가계와 기업만 구성되어 있고 정부도 없고 해외 부분이 없다 그런 얘기. 이 부분 경제죠. 정부가 있으면 3부분이 되고 해외 부분이 4부분이 됩니다. 혹시 여기 궁금한 그러면 2부분, 3부분에 뭐가 다르지냐 그러면 C 플러스 I는 이제 수요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C 플러스 I 플러스 정부 지출이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급에서는 C 플러스 S에서 T가 들어가죠. 조세가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The amount of product and the factor markets are equal. 이게 제 문장을 잘못 썼어요. 그냥 컴마하고 더 수물로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산출량이나 요소 시장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 빠진 게 있으면 그런 말 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if unequal consists in the households formed with the government and foreign sectors. 거의 끊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가정하자 그런 얘기니까. 또 칸마에도 괜찮아요. 칸마음 장에서 그렇다고 가정하면 the amount of production factor markets are equal if there is no depreciation cost. 감가상각이 없다면 같다. 감가상각인지 여러분 모르면 기계를 10억 주고 샀는데 10년이 듀레이션 피리어드라고 하면 매년 1억씩 감가상각 해야 되죠. 그러니까 1년 있다. 공장에 갑시다. 1년 있다 이 회사가 1억을 투자하면 총 투자는 그로스 인베스트는 1억인데 감가상각이 1원이니까 순투자는 0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 회사가 2억을 투자하면 그로스 인베스트는 2억이고 감가상각이 1억이니까 순투자는 1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능력이 없어서 5년이 지날 동안 돈을 하나도 못 벌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본이 10억이 어떻게 돼요? 5억이 됐잖아요. 5억이 되면 회사가 파산되니까 그때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상업은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걸 데트 이퀴티 스왑이라고 그러죠. 부채와 이제 주식을 바꾸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이제 상은에서 뭐 관리처를 파견한다든지 법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Firms on revenues, 기업들은 수익을 만드는데 by selling their product, 그들이 제품을 팔아서 기업에 팔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업은 생산물을 팔면
수입이 들어오고 가게는 요소소득을 팔면 요소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Firms on revenues by selling their product to households, while households on fact incomes by selling their production factors to firms. 그런 얘기죠. There are leakage and injections in the circular flow of national income. Saving, 그러니까 거기 이제 누출과 주입이 있는데, saving is classified as leakage. 저축이라는 것은 누출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Whereas investment regarded as an injection. 투자는 주입으로 본다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paradox thrift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체에서. 절하의 역설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보면 미덕이지만 사회 전체로 악덕이다 그런 얘기가. We do savings for rainy day 그러면 우리는 어려울 때 위해서 저축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직계적 얘기에서는 저축이 많아지면 국민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거시를 따로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fact income consists in wage, rent, interest and profit. 그러니까 임금이자 지대 이윤으로 구성됐는데 profit may be interpreted as a residual income. 잔여적 인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is left after paying wage, rent, interest. 그러니까 임금 지대 이자를 to the owners of production factors.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지불을 노동자에 지불하고 건물주에 지불하고 자금주에 지불하고 나서 남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9번은 그냥 제가 읽을 필요가 없이 말씀을 쉽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개인별 소득 분배나 기능별 소득 분배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보통 소득 분배가 나쁘다 얘기할 때는 개인별 소득 분배입니다.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것처럼 the personal disposable income has been aggravated 그러면 개인별 소득이 악화되었다는 거고 더 악화되었을 때는 exacerbate를 쓰고 반대로 개선되면 alleviate를 쓰고 그 악화된 걸 좀 더 스타일하게 얘기하면 the personal income has been polarized, 양극화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랬거든요. 이걸 물어볼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 로렌츠 커브를 물어봐요. 그래서 로렌츠 커브를 정사각형에 딱 그려놓고 뭐 집이 열채 있고 10사람의 가게가 있고 집이 열채 있다고 쳐가지고 다 한채 가지면 45도 직선이 그려지는데 다 없고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끝에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이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이번에 그 곡선 만난 점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그 뭐라 그러나 국민소득이 악화됐다 그러고 기니 개수라 그래요. 로렌츠 커브가 점점 그 마름은 직선에서 멀어질수록 이제 악화되는 거고 이제 그 숫자로 나타낼 때는 이 삼각형분의 그 직선하고 요 로렌츠 커브의 간격을 나타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국민소득은 퍼캐피타 GNP는 똑같은데 두 나라가 한 나라는 지니계수 0.5, 하나는 0.9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더 괜찮냐 그러면 아무래도 0.9인 것보다 0.5인 나라가 잘 타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 격차 커지면 사회적인 소셜 언레스트가 생기고 그러면 어피벌이 생기고 심하면 톨모일이 생기고 톨모일은 블러드시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것 말고도 있는데 그 이상 안 물어볼 거예요. 보통 그 정도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말한 건 영작한 겁니다. What is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functional disposable income and personal one? 그러면 그럼 제가 기능적 성별 얘기는 기능별은 지금처럼 임금이자 지대 이윤적으로 요소 소유자에게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르게 고치면 to what extent the functional disposable income is different from the personal one. 그래서 그게 기능적 소득 분배는 얼마만큼 그 개인별 분배가 다른가 그러니까 제가 빨리 쓰다가 to what extent the functional income is라고 써야 되는데 is를 앞에다 썼어요. 좀 실수인데 그냥 고치세요 그냥. 저랑 똑같아요. Who are you 그러잖아요. 그대로 tell me who you ar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바뀌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조금 더 영작을 우아하게 하려면 could you kind of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and the functional one?
여러분들은 개인별 소득 분배와 기능별 소득 분배의 비교 분석을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다시 있었네. 저도 제가 지금 이 영작을 바꾼 거는 질문을 영작을 2개로 바꾼 거고 답을 뒤에 쓴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이제 영어로 된 걸 겁니다. The functional distributed income shows the relative share of national income among wage, interest income, and profit earners. 그래서 기능적 소득 분배라는 것은 shows 뭘 보여주냐면 국민소득 중에서 상대적인 크기죠. relative share인데 그 임금과 이자 수익과 지대와 이윤분을 whereas the percentage of income shows the relative income inequality among different percentiles of population. 아까처럼 집이 10가구에 10개 집이 있는데 다 똑같으면 직선이 되는 거 아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렌츠 컵의 진위 계수는 그런 걸 물어보는 거라고 알면 돼요. To what extent the Atkin index is different from Gini coefficient? 좀 어려운 건데 왜 집어넣는가를 저도 좀 저것 때문에 넣었을 겁니다. 그냥 나온 김에 가르쳐주면 실전 경제, 규범 경제를 가르쳐 물어봐요 보통. 그래서 실전 경제가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소득이 분배가 어떻다든지 뭐 자원배분이 어떻다 보는 거고 규범 경제가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말 하면 자인은 존재거든요. 존레는 당위예요. SOLLEN이라고 쓰면. 그래서 to what extent the Atkinson index is different from the Gini coefficient 그러면 에티킨슨 지수라는 것은 지니 지수하고 뭐가 다르냐 물어보니까 이건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사람 의도가 너는 지니 개수를 알고 있으면 그거는 개별 소득의 분배가 안 좋은 것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 에트킨슨은 가장 바람직한 소득 분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분석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겁니다. 전 이 사람 보지 못해. 영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이걸 많이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답은 이렇게 썼습니다. Common threads, 답은 제가 말한 게 다 답일 겁니다. 영작이. Common threads of both measures.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 분모는 스레드는 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 생길 때는 common denominator, 공통 분모를 생겼다가 common links란 말이 조금 쓰이다가 common threads라고 쓰더라고요. indicators of personal income, 둘 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적 소득 분배는 아니다. 개인별 소득 분배에 대한 거다. 그 다음 나올 만한 뻔하죠. 뭐. 우리가 공부한 진위 계수는 포지티브 이코노믹스고 지금 이건 노머티브 이코노믹스다. 그 다음 설명할 거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걸 아이디어하고 봤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를. Gini coeffici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positive economics. 그 진위 계수라는 것은 그 실전 경제의 범주에 속하는데 여기 as는 because 속한테 약하기 때문에 as라고 씁니다. 강하면 in that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뜻이 다 달라. 어떤 데 for 써도 되잖아. 뭐 please let me go.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헤어지자는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또 그럴 땐 for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Gini coefficient belong to the category of economic issues. The reality of unequal, reality는 실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Of unequal distribution of personal income.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불균등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from 로렌츠 커브, 로렌츠 커브에서 도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without taking into account any kind of value, 어떤 가치 판단이 내재된 것이 아니다. 죄송합니다. 뭐 기침 알러지 간 건데 제가 이제 물을 조금 마시겠습니다. 이게 원래 등산을 때 쓰는 건데 이제 그
어딘가 대치동인가 제가 도곡동에서 테니스 치는데 이걸 놔두었더니 누가 이거보다 큰 거는 누가 가져갔고 이건 이제 거기서 뚜껑을 잊어버렸는데 이게 좋은 게 그냥 그 늘 들고 다니는 학교를 들고 오는데 이렇게 물을 담아 놓으면 뚜껑을 열어놔도 뚜껑이 부실했지만 1시간, 2시간 더 덥더라고 아직까지는. 그 다음 중요한 것 에티켄스 인덱스 belongs to the category of normative economics. 그러니까 에티켄이 주는 규범 경제에 속하는 거다. because 왜냐하면 이 demonstrate wage, wage가 이게 그 뭐라 그러나 갭보다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갭, discrepancy, divergence, chasm은 바이트미가 더 큰 거고 wage는 정확히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 물려놔서 물이 열리면 이렇게 쐐기 같은 거 종이를 묶어서 놓잖아요. 그걸 wage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결을 하는 겁니다. Between the ideal distributed income, personal income and the real one. 바람직한 건 이런 건데 실제는 어떻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후생 경쟁이 참 어려워요. 후생 경쟁을 읽어보면 뭐 어머니 나라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다고 세니 그걸로 노벨 경제학을 탔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세니 탄지 모르겠더라고. 세는 이제 후생 경쟁을 하고 딕시티는 원래 미시를 무지하게 잘하고 오티먼 그로스 쓰고 뭐 저는 워릭 있을 때 그분 강의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면 정말 슈르드한데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을 풀기가 어려운 걸 스티글스는 풀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는 저것 때문에 탔어요. 세계가 진행이 빨리 되니까 소득 격차 커지면서 폭동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세계 속도를 좀 늦춰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로드릭입니다. 그 사람 터키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서 참 적절하게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has globalization too far 그러면 세계가 너무 앞서갑니다 그런 얘기고 저는 이제 제대로 영작을 한 거는 We have to make the poor richer in order to make ourselves richer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자가 되어서는 가난한 사람도 어느 정도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레디칼이나 뭐 어브럽션 뭐 그거죠. 화산이 터지는 것, 이럽션 그런 폭발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셀은 왜 그렇다면 절대 빈곤을 연구해서 탔어요. 절대 빈곤은 이제 서브센터 레벨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제 눈에 비치는 게 제너럴 이퀄리브리엄 앤드 마켓 페일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이론, 소비자이론, 생산자이론, 시장이론하고 요소시장까지 공부를 하면 기초는 마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기초이론을 죽어라 공부하는 건 굉장히 바보입니다. 그건 쉽게 말하면 연애할 때 계속 인트로덕션 스테이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그렇다고 플라토닉 러브도 아니면 그런 상태라고 보면 좀 뭔가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이론, 생산자 이론은 공부의 목적은 시장 수요 곡선과 공급선을 만들어서 완전 경쟁에서 자원 배분이 잘 되는 걸 보여주는 거, 독점을 피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현실 세계는 옛날엔 과점이었는데 지금 독점적 경쟁이 중요한 겁니다. 독점적 경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정태적 규모 경제로 먹고 살기는 이제 늦었다. 뭐 중국도 쫓아오고 동남아 국가도 있고 뭐 많으니까 우리가 학습 효과, 동태적 규모 경제나 제품 차별화를 해야 먹고 사는데 그거를 우습게 하면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하고 관계되는 게 여러분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졸업장이나 자격증보다는 제품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역량, 기업으로 따지면 R&D와 마케팅처럼 핵심 역량을 들어가고 하는 직장에서 뭘 보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시트 노리지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분야는 빠삭하고 어디다 집어넣으면 같이 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어디 들어갔는데 거기 딱 뭐 모르면 일 자체가 안 돌아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소 시장은 그 이렇게 다 가르치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부분 균형 분석이에요. 다른 걸 연구할 때 다른 건 고려 안 하고 한 거거든요. 일반 균형이 뭐냐 그러면 리퍼쿠션 이펙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뭐 어떤 사람이 누굴 좋아할 때
how do you find me?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돌 던지면서 야, 내 마음 저기 잔잔히 파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식으로 피드백이죠.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파급에 쭉 가는 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동시에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리퍼쿠션 이펙트나 피드백 이펙트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시멀테니티입니다. 그래서 일반 균형이 미시경제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케인의 경제표가 처음 이걸 보여준 거고 이걸 완성하는 거는 에로 드브르가 완성했고 다들 미시 경작 받으면 이게 환상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미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다른 것도 놀 게 많으니까 제 가까운 친구들은 뭐 유펜에서 박사 받을 때 너무나 이게 정말 천국 같다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천국이 아닌가 알았어요. 사람이 천국 가기 힘들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전지전능한 건 신이 이제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고 사람이 뭐 아무리 해봐야 완전히 되긴 힘들지만 그냥 끊임없이 완전히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일반 균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영국 학부를 다니니까 처음부터 가르치더라고. 뭐 기초이론, 소비자, 생산자, 시장, 요소시장, 일반 균형, 시장 실패 가르치고 석사 들어가니까 서섹스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가르치는데 그래시 코트인데 미시것이 계량을 그냥 한 달 계속 돌리면서 가르치더라고. 4-4시간씩 가르치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한가 봤더니 그분들이 교수님이 만약 아웃라이어가 많으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학생들 간의 표준 편차를 줄여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도저히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좀 곤란하니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가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가 가라는 얘기죠, 사실. 디스웨이드죠, 디스웨이드. 근데 이제 거기서 보니까 일반인을 딱 가르치고 나서 그냥 뭐 국제경제 것이 딱 나가버리는 게 생산관의 접선하고 상부차를 곡선을 그려놓고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MRT가 생산관 접선이거든요. MRS는 그거죠. 그 사회무차로서 접선이고 PX가 있고 MCX MCY 하면 등식의 다세타만 일반 균형인데 그 두 나라 무역하면 MRT가 같아지고 시간이 다르면 할인이 같아지니까 제가 옛날에 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뭐 사랑의 눈물이 씨앗인지 눈물이 사랑의 씨앗인지 몰라도 엄청나게 순수한 사랑이 있다고 치자. 뭐 그게 뭐 그런 사랑이 있을 때 시공을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그런 사랑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보면 시간을 메꾸는 건 할인일이고 공간을 메꾸는 거는 한계 전환일이다. 그런 문제예요, 사실은. 이제 다 교수분만도 이런 생각이 가만히 드는데 내가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칠 바에 나라도 공부를 했으면 좋은데 그건 안 된 것 같아. 그냥 교수는 가르치니까 그냥 가르쳤는데 처음 애들은 우수해가지고 잘했는데 도중에 수준이 계속 떨어졌는데 거기서 제가 산업구조 조정을 잘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떨어지는 걸 살리려고 바둥바둥 거리니까 그건 대세가 떨어질 때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 그 재무부장 하신 분이 무척 똑똑하신 분이에요. 연방인데 뉴케인즈 똑똑한 여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버블이 많고 팩트가 많고 불안정성이 충격이 있을 때는 방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재무부 장관이 방어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우리가 외화보유가 얼마 된다는 것은 옛날 기준으로 게 방어벽이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무서운 거는 옛날엔 재정이 흑자인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정신을 차리는 게 이런 일이 24개월 뒤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때는 현금 가진 사람이 제일 장땡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경기가 어려울 때는 뭐라 그러나 그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리퀴디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젤 3 같이. 어려울 때 왜 너 망했냐, 뭐 파산했냐 물으면 다들 리퀴디티 버퍼가 없어서 파산했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이제 박사 가르칠 때 보니까 마케트 시장 실패를 가르쳐 놓고 팍 들어가 버리고 야 이거 다 가르쳤으니까 나머지 시장이나 거꾸로 가르치구나. 거의 볼런티 익스체인지에서 다 나오네요. 다행이네. 다행. 그럼 저 좋은 게 조금 시간 또 익스큐즈미인데 여러분들 미안한데
제가 그 두 개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균형까지 진도를 나가게 되니까 not too bad. 오늘 진도가 괜찮습니다.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부분균형, 일반균형 차이점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focuses on the determination of equilibrium price and quantity in a given product and input market. 그러니까 주어진 그 제한 어떤 거에 대해서 균형 가격인가 수량을 결정하는데 왜 거기서는 뭐냐면 세트에서 패려봤어요. Other things the market is viewed as a large self-contained 퍼서 self-contained가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 self-contained라고 그러거든요. accommodate의 반대 용어라고 보면 사과를 받아주시겠어요? Could you kind of accommodate my apology 그러죠. and independent of the market. 그러니까 커가지고 다른 시장 영향을 안 받고 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is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광범위한 건데 comprehensive 그렇게 하면 it is comprehensive 그러면 호텔에서 나오면서 이 청구서가 방값, 음식값 다 포함된 건데 comprehensive라고 합니다. Since it takes into account the more interrelated 상호관계를 in the economy 대한 그 다음에 제가 한 얘기예요. Tools and featur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are 일반 균형 두 가지 salient, 뛰어난 features보다 좋은 야는 facilit란 말이에요. facility, FAC이고 is the full foundation of feedback effect to other sect. 다른 피드백이 더 좋은 말은 리퍼쿠션이에요. 근데 피드백은 뭐냐면 되새김이처럼 갖다 돌아온다는 얘기고 리퍼쿠션만 했을 때는 파괴가 쭉쭉 가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and simultaneity 동시에 보는데 그림 사이육과 같으니까 그림 사이육이 다 나와야 보니까 제가 한 게 voluntary exchange 모델은 제가 한 말이니까 안 읽겠어요. 여러분이 읽어나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내가 저거까지 다 써줬네. 제가 한 말을 우리말로 그랬잖아요. 그 갑돌이 수준에서 무차별수 그려서 만나는 게 계약곡선인데 그 수식을 한 MRS 같은 건데 거기서 자발적 거래가 뭐냐면 코어가 되고 코어는 사람이 많아지면 줄어들고 줄어들면 경쟁적 균형이 되니까 후생 경쟁 제일 정의거든요. 이게 그런 기법을 하나 가르치면서 몇 가지 동시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여러분이 보세요. 왜냐면 a contract curve can be drawn if one traces out tangential point or indifference curve between P and L은 무작위나 접점을 보면 되고 all these points contact curves efficient 효율적이고 such a reasonable voluntary exchange called core 자발적 견해 코어고 and it is called be shrunk shrink이죠. If the number involved the voluntary exchange 늘어나면 이 경쟁적 균형은 파레토 추적인데 후생 경쟁 제일 정의입니다. If the numbers increase to a greater extent, the core will become a point. This implies a competitive equilibrium achieved the Pareto efficiency. 그럼 여기까지 한 걸로 치면 저도 오늘 진단한 건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 재미난 얘기는 못 해드렸는데 사실 영어를 가르치려고 책도 몇 권 보고 요새는 저랑 관계없는데 이제 가르친다고 영어책을 좀 봐요. 그냥 이것저것 보는데 다음 시간은 조금 재미있게 경작을 재미있게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전공을 바꾸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래도 뭐 세상에 어려운 세계가 되면 경작 좀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고 여러분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이니까 돈 하나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보고 그냥 차분하게 좀 꾸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가 제 철학입니다. 천천히 가고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 스티링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지티브 긍정적 사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lateral approach. 어떤 사람이 다 똑같이 보는데 다른 각도로 봐요. 그건 다르게 말하면 부안해동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부안해동하지 않을수록 우리나라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노벨 경제학이나 그런 상 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제일 창피한 얘기가 이 나라는 타임 허라이즌인데 너무 짧다고 얘기해야 돼. 완전히 뒤통수 때리는 얘기예요. 돈 벌려고 치고 빠지면 어떻게 돈 버냐 그 얘기입니다. 도요타처럼 길게 보고 하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바보같이 그냥 결과가 없어도 계속 죽을 때까지 하든지. 저도 학교 있을 때 연구비를 못 탔는데 왜 못 탔나 봤더니 산업구조조정이 계속 안 돼서 15년 동안 계속 똑같은 토픽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난 이과는 알고 싶다고 하고 한 거고
조금 지치는 사람들은 그냥 매년 바꿔요. 근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이웨이처럼 자기 소신 있게 사는 게 좋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